여러분 잠깐 잘 쉬셨나요? 힘드시죠?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앞 시간에 그 야호다야가 정신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6가지에 대해서 쭉 한번 요 앞 바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조대경 등이 이제 조대경, 이관용, 김기중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정신건강의 조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로 정신건강이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할 줄 아는 인간에 대한 자세다. 여러분 내가 참 사람들에게 참 배려를 잘하고 사람들을 참 잘 대해. 나는 타인 존중을 할 줄 알아. 근데 난 나한테 참 나를 존중할 줄 몰라. 이거는 자기 존중이 먼저 들어가고 타인 존중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신을 좋아해야 타인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추상 뭐 대인 춘풍 뭐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대할 때는 그 가을 그 겨울 바람에 뭐 서리발처럼 대하고 타인을 대할 때는 그 봄바람 봄에 부는 그 바람처럼 그 대하라 뭐 이렇게 자기를 대할 때는 냉정하게 대하고 이제 그 타인을 대할 때는 아주 따뜻하게 대해라 이런 말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자기한테 엄격하고 이제 타인에게 잘 대하라 이러는 말이고 그건 그리고 자기와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라는 거는 자기 존중,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인간의 자세가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신과 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자식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각한 혐오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뭐랄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존중의 베이스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건강한 건전한 정신건강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건강의 인간관계에서 관용과 칭찬, 긍정적인 접근, 개인의 존엄성 인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지닌 장점과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대한 자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장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앞서도 이제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단점만 얘기하고 지적만 하고 자꾸 뭔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그럴까?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고쳐주려고 하면 고쳐질까요? 여러분들 고쳐지시던가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난 이걸 고쳐야 돼 하고 고쳐지시던가요? 고쳐지기가 아마도 어렵죠. 아마도 어렵고 그러니까 장점을 여러분 장점에 대해서 그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 주게 되면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할 때 장점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부각시켜 주면 그 장점을 매개체로 자신의 단점을 발견해서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단점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장점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도우면서 그 단점을 알아가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정신적인 그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대한 자세.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한 한계 안 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한 정신건강의 조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그 결과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자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때요?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토대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지, 어떠한 원인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자꾸 내가 합리화하려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건전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탓을 하거나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것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매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 단계에서 제일 윗단계가 자아실현의 단계죠. 인간은 단계별로 제 최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제일 위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해 나고자 이제 그 끊임없이 역동성을 가진 그 존재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현상에 부딪혔더라도, 어떠한 역경에 부딪히거나 어떠한 또 잘 굴러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끊임없이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동기에도요, 여러분,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갖는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 동기를 끊임없이 동기를 발생시키고 나를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해가려는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정신 건강을 이제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펜톤이라는 사람이 펜톤이 제시한 이제 건강 정신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보면, 인격체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되고 균형 잡힌 건전한 성격의 측면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인격이 조화롭고 환경에 적응적이어서 적당한 정서를 나타낼 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일시적인 갈등이나 불안, 공포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도 곧 인격체의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일성을 가질 수 있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정신건강의 그 조건이다. 그러니까 통일성이라는 건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펜턴이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자기에 대한 승인. 자기에 대한 승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승인이죠. 그 자기 자신의 승인을 통해서 능력과 조건을 올바로 파악해서 최대한의 그 자신의 역량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이제 사회적인 승인이 있어야겠죠. 사회적인 승인은 뭐예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하고 살아가는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 속에서 타인과 정신적인 유대협력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의 사람들과 같이 친화력 있게 잘 지내는가, 친화력, 그리고 얼마나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유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집단 내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건전한 정신건강의 이제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적 승인을 유지하는 것.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을 조성을 했다라면 개인적으로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뭔가 그 이득을 취하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함께 사회적인 승인을 유지해 나가는 그 상황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가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 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그리고 생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승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펜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펜톤의 정신건강 조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캐롤에 대해서 정신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캐롤은 정신건강의 조건을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앞서서도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회 집단에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 안에서 관용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존중해 나가고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건강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는 것, 아까도 있었죠. 한계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 현실을 알고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그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정신건강의 그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모든 행동에는 행동의 원인을 모두 아는 것이, 원인을 모두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떠한 결론이 났을 때 그 결론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내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든 나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예, 그것들을 좀, 되짚어 본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일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들은 아닌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을 항상 이제 보고 오면 시험을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잘 봐올 리가 없죠. 시험을 딱 봐갖고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그거죠. 시험지를 딱 들고 와서, 어머니, 오늘 시험은 어땠어? 시험지 한번 보자. 어머니, 끝난 시험은 다시 보는 게 아니에요. 하고 이제 시험지를 가방에서 이제 꺼내지도 않죠.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죠. 근데 얘들이 성적이 안 좋은 데에는 원인이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간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짚어 보지 않고 이제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이제 묻혀버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정신건강에 대한 게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원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잘됐건 못됐건 간에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캐롤은 이야기하고요. 자기 실현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왜 이과에 왔는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한 동기들을 갖는 것,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 이러한 동기부여들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건전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우리 학교에 이과에 들어온 동기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잠깐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신건강의 조건에서 이제 사티어는 여러분 의사소통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티어의 의사소통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티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티어의 정신건강 조건, 사티어는 정신건강.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면 사티어는 정신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면 자신이 뜻하지 않았던 잘못을 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과라는 건 뭐예요? 사과라는 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한 우리가 간혹 부부들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럴 때에도 뭔가 이제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죠. 뭔가 멀어지게 됐다면, 그리고 내가 뭔가 뜻하지 않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폭력 안에서도 보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도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근무할 때 보면 아이들이 사과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교육적으로도 이제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사과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과를 하는 것이 이 용기를 북돋아내는 것도 경험에서 나옵니다.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네, 이것은 이래서 이랬네, 아이고 미안해 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아이들은 사과를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과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사과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사과를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달아서 사과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개선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사람이 건강한 정신 건강을 소유했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해야 할 상황에서 공평하고 솔직하게
비판과 평가를 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비판하고 평가, 근데 공평하고 솔직하게, 그건 제가 해야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여러분들도 제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수업을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간 기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솔직하게, 이제 지금은 이제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공평하고 솔직하게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정신건강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사티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보면 비난형이라는 게 있어요. 비난형. 손가락을 딱 뻗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검색을 해보셔도 사티어에 대해서 쭉 나올 텐데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은 아까도 어떤 것들, 충고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해서 전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죠.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해야 할 경우, 평가에는 그 사람이 제공해야 할 새로운 방향, 그 평가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너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이러이러한 행동은 근데 좋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 이 행동을 다음번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보면 서로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방향 제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비난하는 것을 즐기셨다면, 그것은 멈추셔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도, 타인의 인생에도, 그 누구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죠. 비판하고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이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정신 건강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사티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의나 설명, 방향 제시 등과 같이 지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단어로 말의 의미나 뜻을 전하고 동시에 현실을 수용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제 발음이 어떤가요? 알아듣기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또박또박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의도하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미 전달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수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라고 이제 사티어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타인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타인을 더 수용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연스러운 몸짓.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요, 여러분, 표정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나의 이 제스처나 나의 이 표정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사티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티어의 그 정신건강 조건에서 이제 7번째, 원만함, 충만함, 개방성, 그리고 항상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치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즐겁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활력 있게 살아야 한다. 대화에서 활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서로 존중하려면 서로 활력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지쳤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족과 융화와 분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을 맡고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율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죠.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자율성이거든요. 여러분,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실존주의에서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자율성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면 얘기했지만 책임감이 따릅니다. 즉 자율성 앞에는 융화와 분할을 적절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융화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죠. 분할은 떨어지는 거죠. 서로 뭉쳐지는 것과 분리되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도요, 여러분 나중에 가족 상담을 배우시면 그 가족의 그 세대 가계도 탐색을 하면서 3세대 가계도 탐색을 하면서 내가 할아버지와 얼마나 융화됐는지 분화됐는지, 이게 건전한 가족관계는 적절한 융화와 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전한 가족관계나 건전한 대인관계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사티어의 정신건강 조건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알포트의 정신건강 조건과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에 대해서 남아있는데요. 이것들은 일단 다음 시간에 쭉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알포트의 정신건강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